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어제 8시간 넘게 기자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대국민 해명의 기회로 삼았지만 간담회 형식의 특성상 완전한 의혹 해소로 보기에는 미흡하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의 기자 간담회를 국회 능멸이라고 주장하며 오늘 반박 간담회를 준비해 반격에 나설 예정입니다. 관련 내용을 포함한 주요 전국 현안들 김현 전 국회의원, 조혜진 전 국회의원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어제 오후 3시 반에 시작한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의 기자 간담회. 오늘 새벽 2시 16분, 8시간 조금 넘게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두 분 쭉 지켜보셨을 것 같아요. 특히 우리 김 의원께서는 현장에 지키셨죠? 예, 분위기까지 좀 이따 좀 전달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일단 조국 후보자 기자 간담회만이 최선의 선택이었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달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점은 국민들에게 어저께 다시 말씀을 하신 거로 보입니다. 특히 그러니까 허위 사실 또는 본인이 인청 준비단에서 해명한 내용들이 언론에 반영이 제대로 안 됐고 계속적으로 의혹이 부풀려지고 사실은 60만 건이라는 기사가 양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명 이후에 예. 그러고 지금 오늘까지도 기자간담회를 생중계로 8시간 넘게 했는데 각각의 언론의 보도, 특히 신문 보도의 경우는 제목들이 굉장히 또 선정적으로 뽑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제 100여 명의 기자들이 질문을 했는데 질문 내용이 동일했기 때문에 답변이 비슷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반복적으로 얘기를 했다라고 제목이 나오질 않나? 또는 이 해명 자체에 대해서 또 부정하는 내용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판단의 몫은 국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 수많은 억측과 그다음에 이제 어떤 경우는 소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가짜 뉴스까지 포함한 것이 어저께 8시간 20분 동안 진행이 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해소됐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본인도 검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대목도 있고요. 그거는 방어권 차원에서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검찰 수사가 신속하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조카가 빨리 들어와서 조사에 응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망도 담았는데요. 전반적으로 100여 명의 기자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했다. 그래서 국민들이 볼 때 그동안 의혹으로 제기됐던 많은 내용들이 일정 정도 해소되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어제 기자 간담회는 잘한 것이다라고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인사청문회가 무산된 마당에 조국 후보자로서는 각종 의혹에 대한 해명의 시간이 필요했고 그걸 기자 간담회라는 형식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인가세요? 100명, 중복까지 포함하면 100명이 되죠. 그렇죠? 100번째 기자의 질문까지 어제 새벽까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조님 어떻게 보세요? 형식이나 전반적인 분위기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를 앞둔 장관 후보자가 이렇게 대국민 기자 간담회를 가진 건 처음 있는 일이죠. 더구나 국회에 와서 이렇게 한 건 이제 처음 있는 일이고 어제 간담회 자리에서 본인이 인사청문회가 무산됐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해명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인사청문회가 무산된 게 아닙니다. 야당에서는 가족들 가운데 여당이 빼달라고 했던 딸과 부인과 모친에 대해서 그는 처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렇게 해서 증인 참고인을 축소해가지고 청문회를 열자고 했는데 일단 여당이 거부를 했죠. 근데 왜 청문회가 무산된 게 아니냐면은 만약에 대통령께서 청문 보고서 송부를 다시 요청을 안 하고 바로 임명하면은 그거는 청문회가 무산된 거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대통령께서 청문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다시 요청을 할 경우에는 지금 이제 요청하는 걸로 되게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청하면은 청문회를 해야 됩니다. 청문 보고서는 청문회 한 결과 보고서를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청문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다시 요청하는 거는 빨리 청문회 해가지고 결과 보고서 보내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오면은 여당은 빨리 청문회를 해야 됩니다. 더구나 야당이 후보자의 가족들 가운데 근친 가족들, 가까이 있는 가족들을 뺐기 때문에 그러면 빨리 해가지고 청문회 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대통령이 지정한 시간 안에 청와대로 보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청문회가 무산된 게 아닌데 무산됐기 때문에 했다는 것이 말이 맞지 않고 그리고 만약에
본인이 청문회와 관계없이 이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싶다고 한다면은 원칙적으로 한다면 자기 청문 준비단 사무실에서 하는 게 맞죠. 국회에서 와서 하는 건 저는 온당치 않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뭐 예.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기회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큰 틀에서는 소명이 잘 되지 않았다라고 보신다는 거죠? 예. 지금 언급해 주셨던 그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했던 부분, 기자들도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당 내에서도 이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하는 것에 대한 좀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도 있었거든요. 국회를 택한 것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사실관계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법정 시한이 9월 2일입니다. 그리고 법정 시한을 넘겨서 2일, 3일을 잡은 겁니다. 그렇죠. 2일 날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인사청문회 무산된 건 맞습니다. 대통령의 시간입니다. 3일부터는요. 그렇기 때문에 무산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관계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그 장소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첫 번째로는 사실은 굉장히 이 문제가 예민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안전한 장소를 채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먼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백범 기념관도 그때 그건 당의 국민청문회 의견이 아니라 우리 김 의원님 생각이신 네네. 거죠? 당의 의견도 마찬가지. 국민청문회라는 형식으로 갈 때는 백범 기념관을 검토를 했었는데 기자 간담회라는 형식을 빌었기 때문에 장소가 이제 기자가 있는 곳이고 인사청문회가 개최됐으면 국회에서 열리는 건데 무산되었기 때문에 네. 어쨌든 장소를 국회로 선정하는 것은 자율성이다.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저희가 당대표와 원내대표와 협의가 된 사안입니다. 조국 후보자가 요청을 했다면서요? 했고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그것을 기자 간담회를 형식으로 빌어서 저희가 협조를 해드리는 걸로 방식을 선정한 겁니다. 예. 장소와 시간 또 네, 대상까지 다 그렇죠. 조국 네. 후보자가 구체적으로 또 엽서로 3시 부탁을 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뭐 3시에 기자 간담회를 하겠다는 이야기만 그러니까 기자 간담회를 하겠다라는 요청이 왔 것을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받아들이고 그러면 국회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협조를 해드린 겁니다. 그리고 원래는 3시인데요. 기자단이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3시 30분으로 예. 30분을 조정을 했고 또 하나 나온 얘기는 날짜를 기자들이 언론인이 3일 날 개최를 하루 해달라는 좀 요구도 연기해달라고 했죠. 했었지만 정치는 타이밍이죠. 2일 날 무산됐는데 2일 날 진행하는 것이 맞다라고 봤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저께 2일 날 한 것이고요. 오늘 자유한국당이 반박 기자 간담회를 또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하고 이것을 생중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마 협의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큰 문제는 장관 청문회를 가족 청문회로 하면서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28일 날 합의된 청문회 일정을 보이콧 하겠다고 긴급 의총을 열어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제안을 했지만 청문회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팽팽하게 맞서다가 유보를 시켜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가족들은 빼겠으니까 청문회를 하겠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청문회 일정을 또 늦추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 얘기다라면 2일 날 하고 3일 날 기타 증인들을 채택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아예 일정을 뒤로 뺀 겁니다. 예. 이 얘기는 곧 뭐냐면 뺐다고 해서 또 청문회가 된다라는 보장 없습니다. 지금 몇 번째 우리가 그 합의한 내용이 번복되고 또 재요구가 들어오고 또 조건이 붙고 인사청문회뿐만이 아니라 추경안 처리할 때도 그랬고요. 그다음에 선진화법 처리 과정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것은 나경원 원내대표의 말에 신뢰성이 상실됐기 때문에 인사청문회에 대한 가족을 빼고 청문회 일정을 뒤로 빼자라는 얘기, 뭐 6일도 가능하고 7일도 가능하고 또 합의 안 되면 12일도 가능하고 대통령의 판단과 대통령이 해야 될 것, 그다음에 법을 지켜야 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유한국당이 지키지 않고 인사청문회가 마치 더불어민주당이나 본인에게 내정자에게 있는 식으로 몰고 가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판단의 몫이지만 잘 복귀해 보면 예. 나경원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법사위원회가 46초 만에 전체 회의를 무산시키고 또 증인 채택을 위해서 회의를 열어서 가족은 뺄 테니까 인사청문회 기간을 뒤로 빼자. 이것도 다 자유한국당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 장소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는 시작됐지만 결국은 이 국회에서 한 것은 인사청문회가 무산됐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를 하기로 되어 있던 장소는 바로 국회다. 그리고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하에 진행된 거기 때문에 국회에서 진행된 거다라는 말씀을 종합하겠습니다. 네. 예. 장소에 대해서도 또 어떤 입장이신지도 들어보겠습니다.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굳이 해명 기자회견을 하려고 하면은 본인을 취재하는 기자들이 있습니다. 본인 담당 기자들이 있습니다. 인사청문 준비단 사무실에 거기 이제 파견돼 가지고 예. 매일 취재하는 기자들이 수십 명이 있습니다. 그 기자들이 주 업무가 그걸 이제 취재하고 보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명하려면 그 기자들에서 하면 되는데 굳이 이 초유의 국회에 와서 이렇게 하는 데는 몇 가지 의도가 있어 보이는데 첫째는 이제 청문회를 이제 안 하고 싶어 하는 그 청문회를 대신해서 한다는 그런 이제 의미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국회에서 했고 장소를 국회로 정했고 기자간담회도 보통 기자간담회 또는 기자회견이지 뭐 대국민 기자간담회 이런 말 잘 안 쓰거든요. 근데 대국민 기자간담회라는 명칭을 굳이 붙인 것도 이걸로 국회 청문회를 대신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이제 주고 싶어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 같고 예. 또 하나는 본인이 민주당에다가 요청을 해서 이제 한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이 여기 와서 하라고 한 게 아니고 그렇게 한 거는 민주당이 이 기자간담회를 결국 주최한 셈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출입 기자들도 민주당 취재 기자들 중심으로 그렇게 했고 결과적으로 이 기자간담회로 국회 청문회를 가름한다고 한다면은 이 기자간담회 그 가름한 기자간담회 또는 인사청문회는 결국 여당 청문회가 되는 셈이 되는 겁니다. 여당이 주최하고 여당 출입하는 기자들이 취재한 간담회이기 때문에 예. 여당 단독 인사청문회를 개최한 거하고 같아져 버리는데 예. 국민들이 관심 가지는 거는 여당도 물론 이제 그런 검증을 할 수 있지만 야당이 좀 더 국민 입장에서 또 비판적으로 사실 진실 규명에 좀 더 노력해 줄 걸 기대하는 것이 청문회의 의미이기 때문에 굳이 국민들이 기대한다면은 야당이 좀 더 날카롭게 검증을 해주길 바라는데 그 야당 없고 여당의 단독의 청문회를 개최한 셈이 되는데 이거는 예.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 예. 또 하나 말씀드리면은 조국 후보자와 관련된 그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 주로 취재를 해온 부서는 검찰, 경찰 출입의 사회부 기자들이나 아니면 경제부, 산업부 기자들입니다. 그쪽 관련된 의혹들이기 때문에 내용도 잘 알고 그래서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검증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간담회를 하려면 그 기자들에게 내용을 잘 알고 있고 디테일을 잘 알고 있고 조국 후보자의 답변이 부실하면은 좀 더 이제 추궁하는 질문을 할 수 있고 반박 질문도 할 수 있는 그 기자들을 대상으로 했으면 조금 답변이 내용이 의미가 있었을 텐데 정치부 기자들은 국회 취재하는 기자들이기 때문에 그 기자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이 이슈에 대해서 깊이가 덜하다고 봐야 됩니다. 많이 모르고 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굳이 자기를 취재하는 그 기자들, 취재해온 기자들, 이 이슈에 대해서 의혹에 대해서 비교적 잘 알고 있는 기자들과 또 사회부나 경제부를 피하고 상대적으로 내용에 대해서 덜 아는 정치부 기자들 대상으로 한 거는 결국은 검증의 예봉을 피해가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출입 기자들 위주로 이제 사실을 진행이 됐고 예. 질문을 하다 보니 한계가 있었다. 그런데 예. 같은 맥락의 질문을 좀 드릴게요. 김 의원님 답변을 좀 해주세요. 그러면 그거 기자들 굉장히 예. 듣기 민망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사실관계 바로 잡겠습니다. 여기서부터요. 어저께 그 국회 출입 기자를 대상으로 한 거고요. 법조 출입 기자도 현장에 왔습니다. 여야를 떠나고요. 네, 네. 또 법조도 이렇게 예, 맞고요. 출입이 가능하도록 한 네, 겁니까? 그다음에 이것이 이제 밀폐된 공간에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야당 국회의원들이 수어 없는 제안을 해온 것을 청와대 출입 기자도 보고 있었고, 그다음에 정치부 기자도 보고 있었고, 검찰, 경찰 출입 기자도 보고 있었을 거고요. 사회부, 경제부 보고 있습니다. 데스크가 이미 다 보고 있는 겁니다. 현장에 있는 기자들에게 다 어떤 내용으로 질문해라라는 얘기들이 다 서로 공유가 되는 거죠. 기자가 현장에 가 있는 기자가 정치부 기자라고 해서 정치면에 실릴 기사를 질문하는 게 아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조국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장관 예정자 청문회 관련해서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인사청문위원들이 수없이 제기를 했기 때문에 정치부 기자들은 다 스크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안에 대해서 첫 번째는 뭘 했냐면은 딸의 고등학교 이제 논문 문제를 주로 했고, 그 다음에 펀드 얘기를 했고, 운동학원 얘기를 했고요. 그거 갖고 8시간 했기 때문에
여당 출입 기자라고 해서 봐줬다라는 뉘앙스의 말씀인데 그거 아닙니다. 그리고요 여야 출입 기자가 공이다 들어와 있었다는 점하고 말씀드렸던 법조 출입 기자도 있었고 인터넷 매체들이 상당수 들어왔었고 지역 기자들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만약 그 얘기를 한다면 60만 건의 기사가 양산이 됐는데요. 조국 장관 내정자가 어저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사청문회 준비팀에서 발표한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항변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여 가지의 질문 내용이 예를 들어서 정치부 기자들이 잘 모르고 질문했다라고 얘기하는 거로 간다면 그건 제가 볼 때 좀 안 맞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국회 출입 기자가 왔기 때문에 여야를 불문하고 들어왔다. 예,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한 말씀 드리면은 그러시죠. 보도에서 확인되는 거는 어제 그 기자간담회를 주최한 민주당에서 출입 통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온 기자들 가운데 거기 못 들어간 기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온 기자들 다 자유롭게 들어가서 질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사실이 아닌 것 같고. 그건 공간의 제가 한계 때문에. 국회 출입 기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예, 그리고 아니 경찰 출입 기자하고 딴 법조 출입 기자도 들어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법조 출입 기자 들어왔습니다. 근데 KBS 들어왔습니다. 들어갈 예. 수 있는 기자들이 그다음에 통제를 못 들어온 했다는 거죠. 기자는 뭐냐면 언론인이 뭐냐면 유튜브인데요. 6개월 정지 먹은 한 언론사가 들어왔다가 퇴장당한 겁니다. 네, 출입 기자가 등록이 돼 있으면 들어왔습니다. 국회 출입 기자입니다. 검경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지금 그 공간을 정하게 된 배경을 얘기를 한 거고요. 검경은 프레스 카드를 예를 들어서 거기 국회 출입 기자인 건 맞습니다. 검경이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반론을 편 겁니다. 정치부 기자라고 해서 사실을 모르는 것 아니다라는 취지로 예. 말씀드립니다. 어제 그 기자단한테 그 기자 간담회 그 통보가 된 게 기자 간담회 하기 한 서너 시간 전이거든요. 예. 사실 인사청문회는 국회 인사청문위원인 국회의원들이 거의 보름 가까이 준비를 해도 부실 청문회가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보름 가까이 준비하면서 자료도 받고 또 정인 현장 실사도 하고 또 후보자로부터 답변 받아가지고 그에 대해서 다시 또 재확인하고 또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는 정인 참고인을 채택해가지고 신문까지 해도 국민들이 볼 때는 맹탕 청문회인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근데 그렇게 준비를 안 해온 정치부 정당 출입 기자들한테 3시간, 4시간 전에 통보해가지고 바로 하자. 당연히 기자들은 자기들이 들러리 서기 싫기 때문에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고 쟁점을 확인해가지고 또 제대로 내실 있는 질문을 하기 위해서 최소 하루 정도는 시간을 달라. 국회의원들은 보름 가까이 시간을 주지만은 최소 우리 하루 정도 시간을 달라고 하는데 그것도 안 한 거는 이 간담회 자체를 부실로 몰아가가지고 결국 어제 지켜본 시청자들이 굉장히 답답했던 부분들이 후보자가 모르쇠로 일관할 때 그거를 갖다가 제대로 뚫고 들어가는 질문을 하는 기자들이 별로 없었고 그래서 같은 질문을 반복하게 되고 답변도 미안합니다. 근데 저는 잘 몰랐습니다. 또는 불법은 아닙니다. 이런 말을 반복하는 것에 대해서 시청자들이 짜증을 냈던 이유도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인사청문회가 아니었죠. 전혀 다른 형식의 시청자분들이 낯설어 했을 것 같고요. 그것 때문에 두 분께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기자들의 능력 차이, 그리고 개인적으로 재단에서 말할 수는 없겠죠. 얼마나 팔로우를 해서 관련 질문을 했는지 국민들이 좀 판단을 하고, 그러니까 분명한 건 인사청문회가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다. 그건 또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검찰이 오늘 조국 후보자 딸 논문 관련해서 단국대 장영표 교수를 소환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조국 딸 봉사활동 관련해서 확인을 위해서 코이카를 압수수색했다. 이런 소식이 지금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자, 두 분이 형식과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를 주셨는데 궁금한 게 있어요. 사실은 2시 16분에 끝났잖아요, 김 의원님. 민주당 쪽에서는 해명을 좀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자체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답답한 면은 없잖아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계속 반복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었다라는 것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그동안 의혹으로 제기됐던 많은 것들이 사실이 아닌 것이 더 많았기 때문에 그랬다고 보여집니다. 왜 이토록 혹독하게 당해야만 됐을까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언론의 보도나 아니면은 야당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좀 너무 심하지 않았냐 이런 것이 답답함으로 좀 느껴졌다라는 것 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오랜 기간의 과거사잖아요. 딸의 입학의 문제나 아니면 특히 최근에 조국
장관 내정자가 딸이 당하고 있는 고초를 얘기할 때 굉장히 좀 고통스러움을 한편으로 표현했는데 우리가 왜 인사청문회라는 것은 후보의 자질을 검증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장관의 인사청문회인데 언제 이런 식의 청문회가 있었나라는 것입니다. 보고 있는 내내 느끼는 건데 이게 문재인 정부를 흔들고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제대로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방식으로 야당의 공격이 있었던 건 맞습니다. 그러나 가혹하게 너무 심하게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지금 거의 보름 넘도록 이렇게 진행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튼 많은 대목에서 어쨌든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그동안 과도한 의혹 제기가 해소되는 자리였던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또 이후에도 논의되겠지만 인사청문회라는 제도가 도입된 과정과 배경이 있는데요. 지금처럼 만약에 조국 장관 내정자처럼 저렇게 미운 털이 박힌 사람에 대해서 야당이 거의 첩보 수준, 특히 박근혜 정부 때 아닙니까? 조국 내정자가 블랙리스트로 올라가 있었던 건 박근혜 정부이고 그렇다면 그 당시에 집권했던 분들이 충분히 입수할 수 있는 정보나 첩보가 있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것들이 여과 없이 지금 뭐 생활기록부도 공개가 되고요. 그다음에 아버지 묘비에 가서 사진이 노출되고 그다음에 허위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리거나 정정하거나 또는 그 허위사실 유포한 국회의원이 한 번의 사과가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평가하는, 그러니까 조국 인사청문회가 과연 우리 사회에 어떤 것을 좀 남기려고 했는가에 대한 것을 끝나고 나서는 좀 정리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예. 네. 조 의원님께는 이 질문 좀 드려볼게요. 예. 인사청문회가 예. 무산에 대해서는 좀 약간 의견이 있으십니다만은 예. 그 한국당 지도부, 원내 지도부가 전략적으로 실패하지 않았냐. 예. 결국에는 기자간담회까지 갔는데 또 당일날 나경원 원내대표가 오전에 가족 증인 채택 우리가 거부를 하지 않아도 되니까 민주당이 수용을 해달라 이런 시기까지 했는데 시기적으로 너무 시간이 쫓기다 보니까 그런 전략을 내놓지 않았나. 여러 가지로 실패의 원인들을 분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부에서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 그거는 이제 제대로 된 인사청문회를 기대했던 입장에서 다소 이제 미흡하거나 실망스럽다는 평가고 그거에 책임이 이제 원내 지도부가 협상을 좀 잘못한 건 아닌가 하는 이야기 일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내 지도부 입장에서 볼 때는 결국은 어제까지 오게 된 계기가 증인 채택의 문제인데 어제 기자간담회에서도 기자들이 질문하고 후보자가 답변할 때 계속 반복됐던 패턴이 본인과 관계없는 가족들과 관련된 일이 그 대부분이다. 근데 그 가족들에 관련된 일을 자신 잘 몰랐다. 그리고 도덕적으로는 미안하지만 법적으로는 문제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같은 답변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국민들이 관심 가졌던 거는 그 가족들에 관련된 운동학원 관련된 거라든가 사모펀드 관련된 거라든가 딸의 입학 또 장학금 이 문제 관련돼서 진실이 뭔지 사실관계가 뭔지 이거를 알고 싶었던 거고 기자간담회 열리면은 후보자가 그동안에는 몰랐더라도 기자간담회 자리에 나오기 전까지 그런 걸 다 확인해가지고 그 자리에서는 속 시원하게 몰랐었지만 알아보니까 이런 내용이더라고 이제 해명을 해줄 줄 알았는데 그 자리에서 역시 잘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사실 간담회가 의혹 해소에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야당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청문회를 열었더라도 그 당사자인 가족들이 안 나오고 어제처럼 후보자 본인이 나와가지고 청문회 했으면 똑같은 답변을 계속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당사자인 따님과 또 부인과 또 모친 또 조카, 처남 이 사람들을 채택하는데 이렇게 목을 매달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때 야당이 절대 안 하니 동의를 안 해주니까 여당이 동의를 안 해주니까 여기까지 온 것이고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더 여당의 양보 의지가 없다는 걸 확인하고 청문회를 그러면 안 할 거냐라는 그 내부에서는 보이콧 이야기도 나왔지 않습니까? 안 할 거냐라는 그 지점에서 판단해 보니까 핵심 가족이 정인으로 못 나오더라도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다고 해서 이제 하려고 했던 거고 양보를 했던 건데 이제 여당은 그 시점에는 벌써 이제 청문회 안 하기로 생각하고 기자간담회를 제쳐하기로 해서 저렇게 간 것이기 때문에
야당 지도부의 그런 고충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이렇게 한국당이 어제 기자회견 다 듣고 나서 오늘 반론 기자 간담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생중계까지 요구한 상황이라서 그 시간에 또 생중계 될 것 같은데 예. 한국당이 기자 간담회를 한다라고 한다면 좀 어떤 내용들이 좀 담기겠습니까? 우리가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던 어떤 뭐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또 그걸 공개하려고 할까요? 일단은 청문회가 진행되더라도 예. 어제 기자간담회는 여당 단독 기자간담회, 청문회로 본다면 단독 청문회처럼 됐기 때문에 야당의 청문회가 있어야 되는 게 이제 균형상 맞고 그 뒤에 청문회가 또 별도로 또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어제 오늘 간담회에서는 제가 볼 때는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시청자들이 답답하게, 국민들이 답답하게 느꼈던 부분들 분명히 답변이 언론에서 맴도는데 또 사실관계가 틀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기자가 그에 대해서 재차 질문을 통해서 반복 다시 한번 추궁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지 못했던 부분들을 야당의 인사청문위원들이 중심이 돼서 간담회를 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차, 3차 이제 문제 제기를 또 할 것 같고 그래서 사실은 한국당에서 조국 후보자 그 자리에 나와가지고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기를 바랬는데 조 후보는 안 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사실 본인이 그렇게 자신이 있어서 기자간담회까지 했을 정도면 그 자리에서 답변을 하면은 오히려 더 국민들 마음속에 남아있는 해소되지 않은 의혹이 더 해소될 수도 있을 것인데 안 나오는 데서 그런 이제 불신을 더 이제 초래하는 것 같고 그리고 청문위원들이 뭐 들어봐야 알겠지만은 청문회가 예정대로 개최됐다고 한다면은 새롭게 확인한 의혹들에 대해서도 아마 준비를 하고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게 청문회가 안 된다고 한다면 오늘 안 될 게 확실하다고 한다면 오늘밖에 사실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하지 않겠는가 하고 그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오늘 어느 때보다 좀 진지하게 토론을 해주고 계신데요. 쟁점 한두 가지 좀 저희들이 듣고 좀 구체적으로 두 분의 의견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딸 관련 의혹인데요. 방금 전에 전달을 해드렸지만 그 일저자로 등록된 논문 관련해서 당국대 장 교수 소환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어제 조국 후보자가 딸 관련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 잠깐 들어보고 질문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당시에는 그 과정에서 상세히 알지 못했고 최근 이 검증 과정에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 문제 학부형 참여 인턴십은 저나 제 배우자가 만든 것이 아니라 당시 저희 아이가 재학 중이었던 그 고등학교의 담당 선생님이 만드시고 그 만드신 프로그램에 저희 아이가 참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그 교수님에게 저나 그 어느 누구도 연락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논문 과정에 있어서도 일저자라가 되고 있는 그 문제에 있어서도 제가 그 교수님께 또는 저희 가족 어느 누구도 연락드린 바 없습니다. 저든 저희 어떤 가족이든 이 서울대 동창회 장학금에 대해서 신청을 하거나 전화를 하거나 연락을 하거나 장학회건 환경대학원 어느 누구에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아이도 서울대 동창회 측으로부터 선정되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우전원으로 가게 된 상태에서 이제 휴학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저는 사실 비로소 이 장학금을 받겠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장학금 반납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해서 저희 아이가 서울대 장학회에 전화를 했습니다. 반납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서울대 장학회에서 답을 하기를 한 번 받은 장학금은 반납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두 번째 장학금도 받게 되었습니다. 입학 사정관 제도가 들어오고 당시에 정부나 학교나 언론 모두에서 인턴십을 하라고 대대적으로 권장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인턴십의 제도를 이용할 수 없었던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 점에서 제가 또는 저희 아이가 혜택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저를 비난해 주십시오. 그런데 10대 고등학생 아이가 당시 입시 제도 하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서 인턴을 구해서 뛴 것 그 자체를 두고 저희 아이를 비난하는 것은 좀 저로서는 과도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애비로서 생각합니다. 저희 아이가 이제 영어가 조금 잘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실험에 참석하고 난 뒤에 그 논문들을 참여한 연구원들이 연구 성과, 실험 성과를 영어로 정리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라고 평가를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조국 후보자의 딸 관련 해명 내용 들으셨습니다. 물론 여기서 조국 후보자 발언이 사실관계 맞다 틀리다 저희들이 이야기를 단정적으로 할 수는 없겠죠. 김 의원님, 조 후보자 딸 관련 해명이 일단 충분하다고 보시는지, 그렇다면 왜 충분하다고 보시는지 그 부분만 좀 말씀을 해주시죠. 일단은 초기에 아마 그 조국 내정자가 딸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저기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몰랐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이었죠. 그런데 어저께 얘기한 것 중에 담당 교수의 연락처를 찾느냐고 시간이 많이 걸린 거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부인과 본인이 전혀 연락 관계에 닿아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연락처를 찾는 데 시간이 걸렸다는 것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이후에 그 입시 지도 전문가가 어느 한 방송에 나와서, 그러니까 입시 전문 컨설턴트죠. 나와서 당시의 입시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특목고 진학지도 담당 선생님들이 인턴십을 많이 지원하고 권장했다. 그래서 그 학생이 권장 내용에 따라서 적극 참여한 거고 학교 프로그램에 따라간 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 이제 해명이 나오고, 또 하나는 그때 당시에 지도 교사가 나와서 또 이제 인터뷰를 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야당 국회의원들은 특혜가 아니라 불법으로 부정한 입학이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 논문을 어떻게 고등학교 2학년이 쓸 수 있냐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 거기에 무슨 부인이나 또는 그 교수와 부인과의 무슨 관계가 있어서 된 것이 아니냐. 내지는 조국 교수가 당시 서울대 교수였기 때문에 암묵적으로 그 아버지와 엄마의 그런 백그라운드 때문에 된 것이 아니냐라는 수많은 의혹제가 있었는데, 어저께 얘기한 것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그 AP 과정, 그러니까 미국의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그 시험을 보는데 세 개의 학과 점수가 만점이었다는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학교 성적이 굉장히 우수했다라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다만 그런 정보를 입수할 수 없었던, 또는 그런 조건에 있지 않은 학생들이 느꼈을 박탈감에 대해서는 유감 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딸과 관련된 얘기와 관련해서는 일관되게 확인이 되고 있다. 근데 이것을 확인하지 않거나 또는 확인된 내용을 귀를 막거나 본인들이 알고 있는 내용만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오늘 아마 그렇게 또 주장을 할 수도 있는데요. 명백히 드러난 진실을 허위 사실로 포장할 경우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불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거야말로. 그래서 면책특권이 없는 상황에서 야당 의원들이 진행되는 간담회는 제가 볼 때는 정말 주도 면밀하게 분석하고 파악해서 정말 허위 사실이 부병한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주장을 한다면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법적인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 그리고 조국 후보자의 어제 해명은 많은 부분 해명 소명을 네. 시켜주는 대답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두 의원님은 좀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답변이 엉뚱한 답변을 계속해요. 보니까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또 실망하고 한 부분은 조 후보자 딸이 어떻게 인턴을 할 수 있었느냐, 뭐 이것도 전혀 의혹 대상이 아닌 건 아니지만은 그게 아닙니다. 그런데 후보자는 지난 정부에서 이런 인턴십 제도가 있었다. 그리고 이 학교 안에서 그 인턴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는 교사가 만들었다. 물론 학교 한영외고 측에서는 그것도 공식적으로 학교에서 만든 적 없다고 이야기하긴 하지만은 어쨌든 인턴십은 지난 정부가 장려했던 제도고 또 학교에서 만든 교사가 만든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문제 없다. 문제 없을 수 있죠. 국민들이 관심 갖는 거는 이 인턴이 아니라 인턴에 갔는데 어떻게 논문의 제일 저자 교수가 참여하고 박사과정이 참여하고 하는 그 논문에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2주 인턴 해가지고 제일 저자의 이름 올렸느냐. 그거거든요. 근데 그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하잖아요. 그리고 뭐 그 당시에 그 이야기한다는 게 그 당시 제1저자, 제2저자가 좀 뭐 허술했다. 그러니까 아무나 할 수 있었던 것 같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의학계나 학계에서 완전히 이게 발칵 뒤집힌 것 아닙니까? 예. 우리를 어떻게 모욕하느냐, 어떻게 이렇게 모욕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 나오고, 그리고 장경표 교수가 제가 보도에 본 바에 따르면은 학부모 모임 때 여러 번 만났다고 이야기를 했고, 또 조국 후보자의 부인이, 그러니까 따님의 엄마가 부탁을 해서 그렇게 올려줬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제가 기사를 본 적이 있고, 장 교수도 처음에는 애가 열심히 해서 했다가 하다가 나중에는 외국계 대학에 진학한다고 그러니까 그 도움되라고 올려줬다. 소위 말하는 선물 저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해명을 하지 않고 그냥 인턴은 문제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무 의혹이 해소가 안 되고,
서울대 환경대학원 장학금도 아무도 신청 안 했는데 왔다는 거 아닙니까? 본인도, 따님도 안 했고, 아버지도 안 했고, 지도 교수도 안 했는데 갑자기 왔다는데 뭐 저 서울대 장학회가 무슨 뭐 꿈의 계시를 받고 한 것도 아니고 그거는 저 압수수색을 했기 때문에 이제 밝혀질 걸로 보는데 부산대 의전원도 가난한 사람 아니면은 공부 잘하는 사람을 이제 주게 돼 있는데 가난하지도 않고 공부 잘하지도 않는데 줬으니까 그리고 그 준 지도 교수가 나중에 부산 의료원장에 민주당 시장이 임사권을 가진 의료원장에 갔기 때문에 압수수색 들어간 거 아닙니까? 검찰에서 그거는 소명이 사실 확인이 있을 걸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낱낱의 항에 대해서 말씀을 한다면 오늘 뭐 다 시간이 부족할 겁니다. 예. 아까 뭐 이야기를 안 했다는데 뭐 지금의 눈으로 보면 이상하다 이런 이야기를 조국 후보자가 어제 했었죠. 예, 그런 발언을 했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조국 후보자 특히 딸 관련해서는 굉장히 유독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 눈치였습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잠시 울컥하는 모습도 보였는데 뭐 일각에서는 이게 감성적인 호소다 그런 이야기도 있던데 잠깐 그 부분 언급 좀 하고 갈까요? 저희도 딸을 키우고 또 이제 많은 부모들이 그런 것 때문에 이 문제가 훨씬 더 관심의 대상이 됐고 증폭이 됐다고 봅니다. 밤 10시에 문을 두들긴다 그러면은 어느 부모가 그리고 지금 부산에 혼자 오피스텔에 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곧 계약하면서 학교 문제가 어떻게 될지 이제 지금 뭐 유급이 됐으니까 그렇다 하는데요. 기자의 알 권리일까요? 호기심일까요? 아니면은 망신주기일까요? 아니면 겁주기일까요? 저는 어떻게 그 얘기 듣고 저도 사실은 그렇게 당해본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언론으로부터 굉장히 공포스럽고요. 사실은 좀 모멸스럽습니다. 근데 28살 여대생이 혼자 있는 10시에 방문을 남자가 두들겼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됩니다. 이거는 알 권리 아닙니다. 이건 제가 볼 때는 어찌 보면은 협박입니다. 겁박이고요. 아빠로서의 조국 후보자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다 이런 저는 말씀이시죠? 그거는 모든 국민들이 그 대목에서는 언론이 과하다라고 평가를 할 것 같습니다. 네. 짧게 좀 저도 이제 그 생방송을 보면서 그 장면을 봤는데 뭐 일부에서는 뭐 악의 눈물인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저도 뭐 딸만 셋을 키우는 입장인데 그 순간에 딸에 대한 그 감정은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근데 제가 공감할 수 없는 부분 하나는 딸에 대해서 저렇게 애틋하고 참 눈물겹도록 그렇게 사랑하는데 그 딸이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부분은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나 또 학부모들이 또 이렇게 분노하는 부분은 그 딸이 그렇게 가는 과정에서 다른 젊은 아이들 또는 다른 부모의 자녀들이 희생을 당했다는 거거든요. 다른 부모의 자녀들이 눈물을 흘리고 그 부모들이 눈물을 흘렸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부모 입장에서 자기 딸이 공정하지 않다고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그 과정을 쉽게 가는 과정에서 눈물 흘렸던 사람들과 그 부모들에 대한 공감은 없는 것인가. 그런 의미에서 그게 있다면은 보편적인 그 자식 사랑이고 그게 없다면은 그건 이기적인 자녀 사랑인 거죠. 예. 지금 언론의 보도, 언론의 그 취재 행태에 대해서 얘기를 저는 하는데 또 보편적 가족이 느끼는 다른 사람들의 피해로 번지니까 말씀을 드리지만 그렇다면은 한영 예고를 보낸 게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또 부산 의전대를 간 것이 잘못됐다라는 건지 또는 열심히 그 인턴십을 하기 위해서 2주 동안 논문 작성을 하는데 기여했고 그 논문 작성에 기여한 것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잘했다라고 얘기하는 장 교수의 애초에 그런 해명은 다 온데간데 없어지고 다 불법만 있었다는 건지에 대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혜택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정 정도 특권에 의한 특혜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학생의 노력 이 부분에 대해서 어른으로 미안하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입시 전문 컨설턴트가 얘기를 했는데 이 학생은 공부를 잘했고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다. 이 대목에까지도 폄훼하거나 그 과정에서 부모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느냐라고까지 질타를 한다면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사적인 영역으로 넘어가는 거다라고 봅니다. 공적인 영역에서 평가가 있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딸 관련 의혹 말고도 다른 의혹들이 많아서 좀 다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많은 질의를 받았던 것 중 하나가 바로 또 사모펀드 논란이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조 후보자의 또 해명도 있었습니다. 먼저 좀 들어보고 대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물론이고 제처든 간에 이 사모펀드의 구성이건 운영이건 뭐 등등의 과정에서 알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관여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블라인드 펀드란 말 자체를 이번에 알았는데 애초에 그 펀드의 운영상 이 펀드가 어디에 투자되는 것인지를 투자자에게 알려주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고 그것이 알려주면 불법인 것입니다. 따라서 모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를 제가 민정수석이다 보면 총 한 3번 정도를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 법무부 장관 후보가 되고 난 뒤에 저희 재산 기록을 모두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불법이라고 생각했다면 신고를 아예 안 했을 것입니다. 다 없애버리거나 팔아버리거나 정리를 했겠죠. 최근 임명 예정되기 전까지 코링크가 뭔지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그 코링크와 관련된 광급공사니 뭐니 등에 대해서 일체 개입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개입을 했다면 그 광급공사 직원들 또는 다 압수수색을 통해서 또는 통신영장을 통해서 확인이 될 것입니다. 제 5천 적화가 하루빨리 귀국해서 실제 진실이 무엇인지를 밝혀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네. 사모펀드 관련 의혹 조 후보자의 해명 들으셨는데요. 먼저 이번에는 조 의원님께서 먼저 좀 말씀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맨 먼저 조금 좀 놀란 게 사모펀드를 모른다고 이야기한 게 뭐 장관 후보자로서는 당연히 알아야 되죠. 보편 일반 시민들도 아는 사람들 많이 알거든요. 꼭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저도 뭐 투자 전혀 모르지만 사모펀드 뭔지 압니다. 그거를 장관 후보자 민정수석하고 민정수석이란 그 기관에는 공정거래위원회도 와 있고 금감원도 와 있고 관련 기관들 다 와 있습니다. 그걸 모른다는 그 질문이 저는 이해가 안 되고 그다음에는 본인이 1990 몇 년도인가 그때 론스타 그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사건 터졌을 때 앞장서서 론스타를 비판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사모펀드도 모르는 분이 그걸 비판했다는 것도 이게 그 시기에 그것도 도저히 앞뒤 안 맞는 거고 그다음에 블라인드라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사모펀드의 투자금이 다 모일 때까지는 확정될 때 투자자가 다 확정될 때까지는 투자 대상을 정하거나 알리지 않는다는 의미고 투자금이 다 확정되고 나면 투자 대상을 정할 때는 투자자들에게 투자 대상과 전략, 운영 방식 이런 걸 보고하게 돼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규정에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아는데 모른다고 이야기했던 게 이해가 안 되고 이제 생중계 보면서 제가 그 조 후보 발언을 제가 들었는데 예. 가족들 외에는 못 알려주게 돼 있어서 나머지 투자자들이 누군지 우리가 몰랐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걸로 저는 들은 것 같거든요. 그 자리에서. 근데 알고 보니까 다 가족들이에요. 가족 펀드예요. 자녀들, 부인, 자녀들, 또 조카의 아들들, 가족 펀드이기 때문에 그럼 알려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몰랐다는 게 그게 앞뒤에 말이 안 맞고 그리고 코링크피라는 걸 갖다가 이번에 처음 알았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본인이 떳떳하기 때문에 민정수석할 때 3번이나 그 코링크피에 관련된 것도 다 재산 신고에 넣어가지고 신고를 했고 국회도 제출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3번이나 했던 거 본인이 신고하는 거거든요. 민정수석의 후보자의 재산 등록은 부인이 하는 게 아닙니다. 부인이 아는 거는 자료는 자기가 줄 수 있지만 자기가 다 확인해서 보내는 겁니다. 그것도 3번이나 했으면서 그 신고의 대상에 들어있고 관보에 다 나와 있는데 본인이 몰랐다. 이번에 알았다는 거 그거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좀 듣도록 하고요. 예. 몰랐다는 것을 사실 저도 몰랐거든요. 저도 사모펀드 잘 몰라요. 그리고 설명해줘도 잘 머리에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특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심 있는 영역이 있는데 이제 어저께 조국 장관 내정자가 사실은 그 분야에 대해서는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이것이 불법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펀드를 해도 된다. 그러니까 펀드라는 것만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산 관리를 본인이 직접 안 한 것 같고 그렇게 꼼꼼하게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아내가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윤석열 검찰총장 때도 이 문제가 비슷하게 불거졌었는데요. 아내의 자산이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관리를 안 했다 내지는 나는 잘 모른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왜 모르냐라고 계속 지적을 했는데 부인 영역이 있고 본인 영역이 있다고 좀 생각하는 스타일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삶의 방식이요. 그래서 자제분 문제도 그렇게 깊게 관여를 안 했다, 몰랐다라는 얘기는 저는 사실은 이해는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몰랐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민정수석 재산 신고하는데 몰랐느냐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모펀드는 알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투자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 그러니까 재산 신고를 할 때 이제 부인이 나 이렇게 투자하고 있다라고 오면 그거를 이제 입력시켜서 제출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자책은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걸 좀 더 꼼꼼히 들여다봤어야 되는데 내지는 그러면은 현금을 갖고 있는데 그 현금을 어떻게 할 거냐? 예금만 통장에다 순수하게 넣을 거냐? 아니면 주식 투자를 할 거냐? 근데 주식 투자는 조금 문제가 되니까 펀드를 하면 이거는 문제가 없다라고 하니까 그냥 하게 그냥 놔뒀던 건데 이번 과정에서 좀 더 명백히 알게 된 거고 이것을 사회에 그럼 기부하겠다 어떤 방식으로든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왜 몰랐냐? 그럼 거짓말 탐지기를 해야 되는지도 싶고요. 그다음에 더욱 중요한 건 지금 압수수색 대상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본인은 이걸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어제 조국 후보자 기자 간담회 아마 조 후보자 이런 얘기를 하려고 나온 거 아닌가 싶어요. 물론 해명도 하고 있지만 검찰 개혁의 적임자임을 스스로 드러내고 싶은 생각도 간절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이와 관련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우려와 염려도 있고 질책과 비난도 있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제가 크게 느낀 것은 현재의 논란이 다름 아닌 저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 생긴 것이라는 뉘우침입니다. 자신의 주변에 엄격하지 못했던 점 역시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립니다. 개혁과 진보를 주창했지만 많이 불철저했습니다. 젊은 세대에게 실망과 상처를 주었습니다. 법적 논란과 별개로 학생들에게, 국민들에게 죄송합니다. 검찰은 검찰의 역할을 다함으로써 스스로의 존재를 증명하고 법무부는 법무부의 책임을 다함으로써 그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정권이 들어와도 되돌릴 수 없는 개혁을 하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제 한계에도 불구하고 꼭 해야 할 소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 의원님, 그 개혁에 대한 의지, 또 소명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자기가 법무부 장관을 해야 되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소신과 의지만으로 과연 법무부 장관이 될 수 있는 적임자인지 또 그렇다고 해서 성과를 과연 낼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은 있어 보여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참 오랫동안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숙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도 이 공수처, 그다음에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를 수건 사업을 했지만 자초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뭐 시도조차도 안 됐던 거고요. 문재인 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한 약속이죠. 권력 기관이 공정해야 된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부패하지 않아야 된다고 검찰이 과도하게 지나치게 남용되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한 거고요. 이번에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도 그것이 한 차례 드러났기 때문에 국민들이 또 공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조국 장관 내정자가 법학자로서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누구보다도 강조해 왔기 때문에 본인이 이런 만신창이가 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하고 싶다라는 소신을 또 한 번 피력한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본인이 다 이루지 못한 것은 그 다음 장관이 와서 또 성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까지 포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또 눈여겨본 것은 가족들을 돌보고 싶다. 이제 개인적으로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하는 것도 해야 되는 건데 지금은 돌아가시 선치까지 모욕을 당하고 또는 어머님이 읽었던 운동학원의 그런 진위도 왜곡되고 이런 과정에서 느꼈을 또 다른 마음들이 있을 텐데요. 어쨌든 검찰 개혁을 위한 대통령의 의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본인이 감수해서 가겠다라고 보여주고 그래서 적임자이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도 뉴스 나왔지만은 어제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서 자기가 꼭 소명을 다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권력기관 개혁의 제일 핵심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혁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는 여야 정치권 할 것 없이 공감대가 있고 국민들의 공감대가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제가 조국 후보자가 그동안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고 본인이 계속 권력기관 개혁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검찰개혁인데 검찰개혁의 본인이 미션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공수처하고 검경수사권 조정을 그러니까 입법화하는 건데 검경수사권 조정은 개혁적인 측면이 하기 따라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검찰 개혁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공수처는 지금 여당이 국회에 넘겨가지고 조국 후보자가 추진하려고 하는 이 공수처 법안은 개악입니다. 개혁이 아니고 개악입니다.
최고의 이 권력기관 개혁 과제인 제왕적 대통령제를 더 강화하는 겁니다. 더 강화하는 걸 개혁이라고 포장해가지고 계속 이야기하는 게 저는 근본적으로 그거는 잘못됐다는 걸 이제 생각을 하고, 그리고 개혁, 검찰 개혁 필요성을 다 느끼는데 왜 굳이 본인이 해야 되고 본인이 아니면은 개혁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 저한테 맡겨줘도 저는 할 것 같아요. 할 사람 많습니다. 본인이 꼭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그것이 제가 볼 때 이야기 안 청문회 되고, 어려울 것 같은데요. 더구나 이 과정에서 본인의 도덕성 또 신뢰 이 부분이 거의 본인 만신창이 됐다고 이야기할 정도고, 검찰 안에서도 검사들이 나도 그동안에 스스로 반성하면서 살았는데 못된 짓 많이 했는데 조국 후보자 보니까 나는 그래도 깨끗하게 살았다 이런 말을 하는 검사들이 나올 그 조직에 가가지고 본인이 개혁한다고 그러면 누가 그거를 갖다가 승복하고 그러겠습니까? 정말 검찰 개혁을 바란다면은 자기보다는 덜 만신창이가 되고 그래도 국민들이 신뢰가 남아있는 사람한테 기회를 주는 것이 본인이 정말 하고자 한다는 그 개혁에 좀 기여하는 길이라고 저는 예,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좀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이제 의견 볼 수 있었습니다. 정의당이 오늘 적격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을 한다고 하네요. 이 소식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 전 국회의원, 조혜진 전 국회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